안녕하세요.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수업을 해봤더니 그냥 그 책을 갖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 넘겨갖고 다음번 몇 번 보시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좀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식 문제만 모아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요번에는 요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편하게 보실 분은 만든 자료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뭐 좀 필기도 해놓고 할 건데, 그럴 건데 이제 나중에 이 선택형 문제집을 계속 봐야 되니까 필기한 것도 계속 참고를 하려면은 나는 책에다 쓰는 게 더 좋다 하면은 책을 보셔도 되고, 그거는 그 각자 알아서 하시면 돼요. 뭐 둘 다 뭐 선택해서 하시라고 둘 다 드렸어요. 출판사에서는 싫어하죠. 출판사에서는 이거 나눠준다 그러니까 만들어달, 나눠준다 그러면 이거 제가 만들었겠어요? 출판사한테 만들어 오라 그랬지. 출판사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책만 갖고 해야 책이 한 권이라도 더 팔리니까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제 입장에서는 강의 편의를 봐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출판사 사정 봐주는 건 좀 우선순위에서 또 밀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뭘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수업 진행은 저는 그냥 이걸로 할 거예요. 저는 이걸 있으니까. 근데 뭐 페이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냐 했더니 페이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번호가 그냥 문제집에 있는 번호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까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1번, 3번, 뭐 6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제 번호를 보고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년에도 제가 이 수업을 해봤는데, 요 수업이 그 강사 입장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모른다 생각하고 그 기본 개념부터 그냥 예를 들어갖고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막판에 가서 이 선택형 강의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는, 그 문제집을 다 다루는 강의가 또 한 번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가을쯤에 있을 텐데, 그때는 뭐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 생각하고 순수하게 선택형 문제만 공부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 돼요. 거기서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컨셉이 이거예요. 선택형 문제를 통해서 기본 강의에 준하는 수준의 강의를 해보자, 뭐 이런 컨셉을 자꾸 개설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완전 기본 강의 수준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 4일 만에 이걸 다 다룬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사례형은 가능하죠. 나오는 게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선택형은 그래도 사례형보다는 좀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형 지문에 나오는 내용 하나하나를 다 기본 강의 하듯이 강의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렇다고 또 그렇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수준은 거기에 맞췄어요. 기본 강의를 한 번 정도, 기본 강의든 사례형 강의든 뭐든 한 번 정도 들으셔서 상법의 기초 개념, 아주 기초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신데, 뭐 그렇다고 뭐 중요한 쟁점들을 이렇게 좀 완전히 알고 계신 건 아닌, 뭐 그 정도 수준에 맞춰 갖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꿔서 얘기하면 기본 개념을 예를 들어가면서 충실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쟁점들은 다 그냥 짚고 넘어갈 거예요. 중요한 쟁점들은. 그다음 기본 개념 설명 안 하냐는 그건 아니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죠. 그럼 심도 있게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기출 문제 뭐 나왔는지 그거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기본 강의에 준하는 수준의 이 지문에 나오는 중요한 쟁점들은 기본 강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번 공부를 복습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컨셉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해보니까 그렇게 진행하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이 해설에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해설은 그 지문과 관련된 내용만 해설을 하고 있지, 그 지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까지 기본서 같이 이렇게 주변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설명이 이 해설에 없는 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에.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적을 수도, 메모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상법이 되게 휘발성이 강한 과목인데 자료에 나오지 않는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면 그러면 도대체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복습을 할 수 없으면은 이 수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뭐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뭐 일리는 있어요. 근데 강의 컨셉상 보고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해설에다가 그렇다고 그 주변 내용을 다 쓸 수도 없고, 사실 우리 이거 해설 봐요. 이 다른 선택형 문제집에 비해서는 이 해설이 되게 길어요. 그 판례를 다 인용을 해놔갖고. 근데 여기다가 기본 강의 기본서 수준으로 이걸 더 써놓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던 거는 작년에 이제 사례형에서 했던 거는 설명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목차 정도만 적겠다. 목차 정도만 적을 테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각자 갖고 계신 기본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참조를 해 보시라. 그러면 대부분 목차가 비슷해요. 기본서가. 그래서 어떤 책을 갖고 계시더라도 그 목차에 맞는 부분 찾아보시면은 내용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송일 교수님 그 교재로 강의를 해서 송일 교수님 책으로 뭐 참고를 해보시면 뭐 더 찾아보기 쉬우실 거고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1번. 여기서 ABC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것들은 출판사에서 작업을 하는 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책 자체가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컨셉만 이렇게 주고 요렇게 만들자 해갖고 한 건데 사실 제가 썼다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안 썼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작년에 기본서로 쓰려고 냈던 교재가 있거든요. 재작년에.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해설을 요렇게 달자 하고 컨셉을 주고 출판사에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준 컨셉대로 제가 줬던 그 기본서로 쓰려고 했던 교재라는 거 있죠. 그 파일을 긁어붙이면서 만든 거라고. 그걸 갖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긁어붙이는 작업을 직접 안 했다 뿐이지 뭐 사실 제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직접 안 하다 보니 문제가 좀 있어요. 간혹 해설이 틀린 게 좀 있어. 그거는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근데 거의 없어요. 그런 거. 간혹 있어, 간혹. 자, 시작할게요. 1번. 상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상호 뭐죠? 상호. 상인이 사업을 하면서 쓰는 이름이죠. 사업하면서 쓰는 상인의 이름. 제가 상호. 자, 메가로이어스의 상호는 메가로이어스죠. 그리고 교촌치킨의 상호는 교촌치킨인 거고. 그리고 사람도 제가 이제 슈퍼마켓을 하나 열었다. 저는 그러면 제가 상인이 되는 거예요. 이정엽이가 상인이 되는 건데 제가 슈퍼마켓 이름을 메가 슈퍼마켓 이렇게 줬다면 상호는 메가 슈퍼마켓이 되는 거고 제가 상행위를 하면서 쓰는 명칭은 메가 슈퍼마켓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상호죠. 상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상의 조합은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자,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자, 상호를 쓰려면 상호를 우선 정해야 되겠죠. 상인이 상행위를 하면서 쓰는 이름을 정하려면 이걸 정해야 될 거라고, 뭔지 처음에. 근데 정할 때 뭘로 정해야 되느냐? 그거는 우선 자유예요. 상인의 자유야. 그걸 상호 자유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 상호가 반드시 그 업종이랑 일치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는데 상호에다가 메가 대학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대학교라 그러면은 치킨집을 연상시키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돼.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과 일치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촌에다가 슈퍼마켓을 내면서 목동 슈퍼마켓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요. 상호 자유주의라 그래요. 근데 상호 자유주의를 택하면서도 우리 법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는 있어요. 상호에다가. 근데 몇 개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요 1번 문제에서 몇 개가 나와요. 우선 첫 번째로 회사가 아니면은 회사라는 상호를 쓰지 못해요. 상호에다가 회사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 제한이 있죠. 그래서 민법상 조합인 경우에는 회사라는 상호를 쓸 수가 없어요. 회사라는 거는 뒤에서 배울 텐데 영리법인이죠.